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양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꼰대 김강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잠이 잘 안 오긴 해요. 잠이 잘 안 와요? 더울 때는 더워서 안 온다고 하고 밤에 겨울엔 추워서 안 온다고 하고 잠 잘 올 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지. 요즘은 이제 이불 속에 푹 들어가면 잠이 펴. 요즘 근데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 참 이불이 귀했는데 이불이 귀했다. 요즘은 집에만 들어가면 뜨끈하잖아. 난방이 좋아가지고. 난방이 좋아가지고 한겨울에 뭐 넌닝구 입고 설치게 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고 그죠? 예, 그러면서 맨날 월급날은 또 월급 타령만 하고 있고 참 그렇지. 아이러니하지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난방 온도를 낮추고 이불에 의존하는 것도 이불의 감사함, 오히려 포근한 겨울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떤 사람은 한겨울인데도 오히려 반투만 입고 설치되는 사람이 있고 집안에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한겨울에 집에서 내복 입고 파카 입고 그렇죠, 파카 입고 쪼그리 앉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재미나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죠? 예,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숟가락론, 수저론, 숟가락 젓가락론, 수저, 금수저, 연수저 하자는 거죠. 예, 금수저, 연수저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제 이런 그 숟가락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는 금숟가락, 은숟가락 이런 이야기 하는데 또 비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지. 자, 우선은 이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후수저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놨는데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좀 구분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구분 자체가 원래 이제 금수저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있던 말이었죠. 뭐 예전 누가 금수저를 물고 나왔단 말은 예전부터 어떤 집안의 부를 표현할 때 쓰이는 의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금수저에 반대되는 거 흙수저라는 신조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 중간부터 이제 은수저, 동수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럼 순서가 그러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네. 재밌는 거는 이런 그 수저론이 왜 나오냐면 SNS상에서 이런 그 수저론을 그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이 수저론 등급을 나누었다는 게 이제 소위 돌고 있는 수저론 기준표라는 거죠. 자, 그럼 금수저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금수저?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금수저는 자산 20억에 가구 연수입이 약 2억 원 정도 되시는 분들. 집에 1년에 한 2억 이상 들어오고 또 뭐 부동산을 비롯해서 현금자산 이런 것들, 은행 예금자산 이런 것들을 금융자산을 포함해서 한 20억 이상 되고 이런 사람들이 금수저라 하네. 20억 되고 수입으로 2억 정도. 수입으로 2년 한 2억. 상위 한 1% 정도 되시는 분들. 상위 한 1%. 금수저. 금수저가 상위 1%. 근데 은수저는? 은수저는 뭐냐면 한 이제 그 정도 절반 정도. 상위 5%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자산은 한 10억 정도 되시고 한 연수입은 한 8천만 원 정도. 8,100 그러니까 이제 금수저의 절반 정도. 절반 정도. 금수저의 절반 정도가 은수저다. 은수저 두 개 합해야 금수저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은수저보다 또 절반 정도가 뭐냐면 동수저인데 상위 한 10% 정도. 그래서 자산은 한 5억 정도, 연수입은 한 5,500 정도. 그럼 은수저의 절반이 동수저 정도 되니까 동수저 4개가 모여야 그렇지. 금수저 하나가 되는. 그렇지. 이게 이제 동수저까지가 보니까 상위 10%다. 상위 10%다. 검은 동을 합쳐서 상위 10%가 검은 동이에요. 나머지는 뭐냐? 흙. 그 이하는 흙. 이게 참 이게 우는 소리. 근데 이제 흙이 뭐냐면 이제 자산 1억 정도 이하 되시는 분들이 물론 그 세부적으로 동수저 밑 흙수저 사이에도 계고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구분보다는 일단 나머지 전반적으로 이제 흙수저. 상위 50% 이하를 흙수저로 부릅니다. 요즘 이 흙 가지고 뭐 항토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것도 많이 만드는데 이 흙을 가지고 굳이 비관할 것만 이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역전의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냐 이런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게 어떤 기준이냐 그 가이드라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 저자에 의하면 이 통계청에 나온 가구자산 현황이나 가구자산 순자산 현황이나 이게 비슷하다는 거야. 이 계획 자체가
그래서 일단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도 있겠지만 좀 이런 그 순자산 현황과 이렇게 분리했다는 거는 좀 재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 같습니다. 이 친구가 주로 이제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렇게 나누는 기분이 네네. 쓴 사람이 통찰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떠돈대요. 떠도는데 상위 1%가 아까 자산 20억 원 이상, 가구 연수입 2억 원 이상 상위 1% 정도 되더라는 거고 그럼 이 사람들의 금수저급에 해당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좀 그 절반이 은수저, 은수저의 절반이 동수저 그러다 보니까 금은동을 다 합쳐서 상위 10% 정도가 그나마 메달급이네. 수저가 있네. 그렇지. 비가 와도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 수저. 흙수저는 비가 오면 그냥 수저가 안 되잖아, 그죠? 꼰대는 어때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처럼 뭐 개척해서 용난다 이 말이 쉽지 않고 이제 개척간 이동이 쉽지 않고 양극화된다라는 게 이런 좀 비관적인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데 꼰대는 좀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첫째 저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심지어 흙수저조차도 없어도 밥 먹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아무 지장 없어. 그냥 손으로 먹어. 손으로 먹어. 손. 그죠? 누구 나무 젓가락. 이런 것들. 우리 와이프랑 이제 토요일 만들면 토요일 날 매주 가능하면 산행을 가는데 토요 산행 우리한테 아주 좋은 우리 가정한테는 아주 좋은 좋은 그 스케줄인데 가면 이 김밥을 싸가잖아요. 김밥을 바로 이렇게 주먹밥이라 싸가 집에서 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나무 젓가락을 하나만 가져가. 하나만. 네. 하나만 가져가서 둘이 그걸 톡 불어가지고 불러들어가지고 먹게 되고 어떤 때는 나무 젓가락 안 가져가도 먹어. 이렇게 솔나무 그죠? 나무 산에 있는 나무 가지랑 톡 긁어가지고 그 나무가 조금 아프겠지만 그렇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가 없어도 밥을 먹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오늘 보니까 문득 듭니다.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가 밥을 먹으면 과연 밥맛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택도 없는 이야기, 택도 없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팩트를 가지고 우리 좀 재무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산 관리와 한번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 이 이제 내용에도 써놨어요. 내용이 써놨는데 주로 이제 흙수저에 있는 사람들, 이게 자산 소득이 너무 좀 이렇게 힘든 분들이 그 어떤 자산 정식에 대해서 좀 포기해버리는 내가 이렇게 백날 첫날 뭐 백날 모은다고 뭐 부자 되겠나 이런 심리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포기는 말 그대로 포기거든요. 포기를 해버리면 그런 생각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게 포기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반대로 포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유지도 안 돼. 그 순간부터 오히려 그때부터 더 흙수저가 아니라 뭐 흙수저 밑에가 뭐가 있는데 뭐 좀 나무 젓가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재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나마 우리가 어떤 현상을 유지하려는 집착이 많은 것 같아요. 현상을 유지하려는 집착이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이 글을 쓴 분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뭉치 씨가 투자 관점에서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꼰대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적으신 층일수록 되게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꼰대처럼 그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조차 또 뺏길까봐 더더욱더 그러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점차 보수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자산 관리, 재무 관리 측면에서도 그대로 접목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무에도 그래요. 즉,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에 대해서 수익이 높으면 위험이 높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가 갈리자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즉 자산이 많지 않을수록 고수익보다는 원금 보상 입찰의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안정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 진짜 안정적인 걸 좋아해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금융에 대한 지식, 경제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수화됐다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죠. 또 즉, 네. 플러스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라도 그것으로라 그것만이라도 지키고 싶은 이것조차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이 더 크다라는. 네.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금수저에 계신 분들, 즉 은수저, 동수저, 즉 수저가 높은 계급으로 갈수록 여기 표현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지식 수준이 높고 네. 고수익 성향,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높다라는 거지.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되는 거야.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성향이 그런 것들 성향으로 표출되면서 더 자산이 증대되는 반면에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더 나은 기대 수익률과 더 나은 또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복리 효과, 투자 효과를 내려면 조금 공격적이면서도 기간을 길게 가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 개입을 줄일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또 어떻게 역으로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고수업 실 때 보면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뭐 공격적인 투자다고 해서 뭐 잃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뭐 돈이 뭐 요것밖인데 이거 잘못하다 들락 날리면 어쩌란 말이야. 나도 돈만 많아봐. 그럼 나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많은데 고수업을 쳐보면요. 명절날 이렇게 고수업을 쳐보면 아무래도 미천이 적은 사람들은 쓰리고를 못해. 그렇지. 쓰리고를 못하고 한 3년 넘으면 땡이야. 쓰리고 하다가 바가지 썼거든. 이건 돈 날라거든. 이때 그래서 근데 미천이 좀 두둑하고 한 사람들은 못 먹어도 쓰리고야. 왜? 이것이 엎어져서 바가지 쓰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고 근데 쓰리고 해서 2배, 3배로 받는 것은 엄청 큰 수입이 들어오거든. 그런데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니야, 그 사람들은 미천이 많으니까 뭐 못 먹어도 하지. 나는 미천이 없는데 이거 바가지 쓰면 끝나는데 나는 이런 좋은 기회에도 쓰리고 하면 안 돼. 보수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쓰리고를 하는 사람들이 미천만 많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고수업의 룰, 핫도 치는 이 기술이 뛰어나야 되죠. 그렇지.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천이 많아지는 거야. 계속 이기는 확률은 높아지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잔만에 또 재밌는 비하를 이게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아까 금수저, 은수저 이런 분들이 그저 돈이 다른 사람보다 많으니까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동시에 투자에 대한 지식, 경제에 대한 지식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방송을 하는 취지가 그렇죠. 좀 알자. 그 월급에 또 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말씀드릴 때 전제조건은 뭐냐면 일단 알아야 된다. 모르면 당한다는 거. 지금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기가 뭐냐. 모르면 당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은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지사 선택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그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약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알아야 산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렸죠. 알아야지만 어느 정도 경제를 이해해야지만 그리고 투자를 이해해야지만 내 자산에 대해서 정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모르면서 가만히 앉아서 그걸 해겠다. 그런 건 없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글에서도 보면 흑수저 포기하지 않으면 금속수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 좀 젊었을 때 빨리 투자를 시작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젊었을 때 투자를 빨리 시작하려면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알아야 된다. 모르는데 투자를 어떻게 시작을 해요? 알고 시작을 해야지. 장기간 투자를 하면 복리가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그렇지. 다 알지. 그리고 수익이 1%만 높더라도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난다.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지. 보험 상품이 장기 유지율이 턱없이 낮아요. 턱없이 낮아요. 장기적으로 가는 자체가 대단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투자에서 뭐냐면 장기 투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그 길게 갈 수 있는 인내력. 즉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듣고 그월잠을 듣고 경제를 공부하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맷집을 키우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맷집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파링은 꾸준히 계속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우리가 건투 이런 게 시합을 보면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뭐 공룡은 합니까? 때로는 위기도 많을 게 없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냐 하는 게 맷집이란 말이에요. 맷집인데 이런 투자도 뭐 우리가 지금 최근도 돌아보면 얼마나 주식시장에 왔다 갔다 하고 경제가 뭐 죽었다가 살았다가 뭐 당장 내일 모레 그냥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할 거라고 시작했지만 뭐가 하나 뭐 이슈 하나 터지면 그냥 수도해버리고 그냥 수도해버리지. 그 돈 수도에도 조금 있다가 뭐 빼내가지고 써버리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나도 투자해봤는데 뭐 안 되더라고 이 말만 하거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거울잡을 통해서 우리가 청취자분들은 맷집을 키우는 단계다. 이것만 가지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보면 뭐 실리 재테크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되게 실질적인 부분들 많이 얘기하지만 또 이론적인 부분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님 같은 경우는 그 경제 전반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팩트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꼰대나 뭉치보다는 좀 진지할 수는 있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죠. 모르면 다시 또 외우고 반복하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를 흑수주가 동수주가 은수주 금수되는 시간 걸리지만 스텝 바이 스텝을 가는 게 그게 정도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나름대로 조금 비관적인 뜻으로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팟캐스트 우리까지 거울잠까지 콘텐츠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글에서도 그랬고 우리 역시도 그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흑수저도 동수저, 은수저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어떤 그 투자 경제에 대한 맷집을 불려야 된다. 그죠? 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자, 수저 타령하지 말고 수저 없어도 밥은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가 꾸준히 맷집을 지켜나가는 거울장 청취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사항 사례 기본적인 공지사항 이벤트 공지한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좀 사례 많이 보여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